예, 우리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변수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일 시황 해설 시장의 흐름 체크하고 또 히든 섹터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신영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고용지표부터 해서 이번 주 물가, 다음 주 트럼프의 취임, 우리 또 금통위, 일본의 BOJ 산적한 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을 어떻게 보며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코스피가 2,506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얼마였지? 한 2,400으로 끝났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2,399였네요. 지난해 종가가, 그죠? 참 살벌했던 시장인데 어쨌든 2,400 잡으면 한 100포인트 지금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물가 지표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고 빅테크들도 좀 조정하는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봐야죠?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예약이 가장 주식이 못 오른 정도가 아니고 네. 가장 많이 빠졌던 그런 우리나라 증시였고 올해는 반대 상황이죠. 그 글로벌 증시 그렇게 아주 날쌘 상황은 아닌데 우리나라 증시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돼 있는 이런 그 주가의 지수들이 어떤 상반기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주목받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근데 되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물론 모멘텀 주식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고 미국의 AI 쪽 그런 얘기들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도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지만 지금 주도성으로 가는 종목들은 모멘텀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실적이 수반돼서 가기 때문에 좀 더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이런 장세,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올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또 우리는 다다음 주 되면 거의 일주일을 쉬어요. 그죠? 네, 꽤 맞습니다. 오랜 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실 트럼프 취임하고 그 다음 주 한 거의 일주일을 쉬기 때문에요. 그런 좀 시기적인 또 좀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 전략상. 네. 항상 이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전이 네. 주식시장이 안 좋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장이 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좀 분위기가 좋다 보면 했었죠. 그 설 전에 약간은 또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추석과 설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설은 연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그 주도성 있는 섹터나 종목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도 추후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3월 30일 공매일 시행 앞두고 물론 이제 그때 시행이 될지 아니면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돼서는 롱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대기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초반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CES 그리고 CES라고 쓰고 엔비디아 젠슨왕이라고 읽는 데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이벤트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고 국내 기업들도 그에 따라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JP 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개막을 했고요. 이번 주인데 보통은 기대감이 올랐다는 뉴스에 이제 세론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바이오 쪽에 어떤 게 중심이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한 국내 업체들 한 40개 이상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연히 AI 관련된 그 신약 플랫폼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 비만약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얘기도 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M&A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왜 JP모건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초에 시작했거든요. 가장 모든 어떤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의 가장 시장의 어떤 첫 번째로 시작이 됐었죠. 네. 1월 한 3일에서 4일에 이제 시작됐던 기억들이 나는데, 근데 항상 보면 거기에 연관된 주식들이 12월에 이미 이제 선반영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컨퍼런스가 열릴 때는 주가가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는 그 전부터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CS에 완전히 묻혀버렸죠. 그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렸고 지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LA에 큰 대형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런 뉴스피드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수급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뭐 향후에 더 우리가 더 좀 내용을 봐야겠지만 3월 30일에 공매도가 일단 시행되는 그런 기준점입니다. 뭐 정부에서 그거를 금융당국에서 그거를 연장할지 아니면 그때부터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이 된다면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공매도가 또 시행이 된다면 과연 어느 섹터에 이 숏이 많이 들어오겠는가를 봤을 때 사실 좀 바이오 쪽이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그거를 인식해서 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도에 바이오가 굉장히 또 많은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굉장히 좋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자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하고 가는 회사들은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죠. 3월 30일에. 우리가 마치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대주주 양도 차익 12월에 있을 때 10억이 기준점이었을 때 벌써 9월에서 10월부터 안 좋았거든요. 왜 9월에 그래서 추석 때 안 좋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대두주 양도 차익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눌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 예비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좀 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뭐 공매 관련돼서 재개 어떤 여부를 떠나서 재개된다고 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와 또 약간 좀 당분간은 조정이 가올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지금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한 이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게 좀 그런 여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공매도는 주식을 사도 모자라는 판에 주식을 판다고 계속 팔아?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고평가된 거 팔고 판 것만큼 다시 사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그게 이제 쇼커버가 들어올 때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걸 동시에 좀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네, 바이오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이유를 그런 수급상 제도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첨생법 얘기가 있는데 첨생법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실 겁니까?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되면 될 것 같고 첨생법 사실 되게 중요하죠. 첨생법이 이제 줄임말에서 제가 한번 보면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첨생법은 이제 국내에서 2월부터 시행하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생물보안법은 미국에서 지난해 하다가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맞습니다. 첨생법은 이제 국내 법안인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나 뭘 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첨생법 관련돼서는 관련된 연관성이 큰 있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들은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회사들이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임상의 어떤 기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좀 패스트트랙으로 상용화가 빨리 갈 수 있는 희귀질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아실 텐데 이 관련주를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런 게 나왔어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분명히 지금 이와 관련돼서 반응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오히려 JP모건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내일 정도까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JP모건보다는 첨생법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틈새 시장으로 좀 관심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글로벌리하게 상용화돼서 실제 약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 10년 전부터 상용화돼서 이미 그 임상 데이터 쌓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리하게 나갔을 때 상당히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첨단 재생법 관련돼서 관련주들도 좀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어떤
개발과 이런 걸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지원 법안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게 굉장히 네. 오랫동안 시간을 네. 끌어오다가 왜냐면 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시행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단 재생 의료 지원법 이 정도로 줄이면 의미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AI 얘기를 그죠? AI 뭐 중점적으로 해왔고 올해도 AI 이제 HBM적 뭐 유리기판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얘기입니다.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더 좀 구체적인 거는 국내 첨단 재생 의료 법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주목해볼 히든밸류 종목은요? 네,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네, 제가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뭐 AI 관련된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작년 시장 안 좋아할 때 좀 탐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올해도 다녀왔고.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이 이미 작년에 12월에 한 번, 올해 또 초에 또 두 번 정도 IR 그 기업 탐방을 다녀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기반 골관절 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고 아마 이와 유사한 회사가 메디포스트라든지 코롱 티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메디포스트라든지 코롱 티슈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주가들이 다 좋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 할 정도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전통 바이오주들보다 훨씬 더 좋았죠. 왜냐하면 바로 이 첨단 재생법에 대한 추세가 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것이고 이 세 회사 다 그 골관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아서 이제 이 골관절이 이제 수술을 많이 받으신다든지 수술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 골관절 쪽이 그 노령화 관련돼서 굉장히 이 핫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글로벌리하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미 이제 메시라는 그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이미 상용화가 돼서 10년, 12년 정도, 12년, 13년 정도가 이미 그 데이터가 축적됐고요. 네. 그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그 시술 건이 이미 3만 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의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어떤 임상 데이터를 쌓고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리로 나갔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 코롱티 시즌도 그쪽 분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그 방법이 다 틀립니다. 예. 방법이 다 틀리지만 그건 이제 각자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국내 이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특히 삼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삼상이 끝나서 네. 최종 데이터를 지금 받는 시점이고 삼상뿐만이 끝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상도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3월에 아마 이제 글로벌 학회 나가서 그 관련된 발표를 할 거고 회사에서는 왜냐면 이게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이제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가세포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사에서는 삼상은 96주 이 관찰 기간 동안 나오는 거는 크게 이게 정부의 이 식약처의 어떤 이런 허들에 전혀 뭐 문제 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3월에서 4월쯤에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을 아마 회사에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골관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자체가 그동안에는 치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을 주입시켜가지고 네. 약간 6개월 동안 좀 쓸 수 있게끔 만든 계속 그런 정도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통증이 너무 이제 심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제 자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글로벌리하게 없는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글로벌 어떤 파트너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자신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자가 치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미 이상이 성공했고 미국에서 되는 것들이 만약에 인종적인 아주 특이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같이 성공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는 삼상이 끝나서 그럼 상용화 목표는 국내에서 어쨌든 삼상 끝났고 신약 허가 받는 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글로벌리 가서 또 신약 허가 받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골이겠군요.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실 국내 시장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좀 시술비가 비쌉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싸고의 여지가 아니거든요. 이 치료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솔루션의 피어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베리셀의 메시라는 그런 그 제품이 있습니다. 바이오솔루션과 이 시술하는 그런 방식도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이 회사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매출 추정키로는 작년 매출이 한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뭐 시가총액은 지금 4조 정도가 돼 있는 시장이고 이미 근데 이게 골관절 환자 이 시장 대비했을 때 침투율이 1% 지금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솔루션이 미국 이상이 뭐 성공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뭐 파트너십도 지금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3천억 정도 매출이고요. 네. 24년 기준으로. 근데 거의 지금 성장률이 거의 한 20,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성장할 것 같고 그와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물론 파이프라인과 어떤 그런 임상 진행 속도는 다 틀리지만 네. 지금 3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미국 임상도 2상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2천억이면은 여전히 좀 약간 저평가된 상태로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그래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한 3천억 정도까지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를 잡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2월 참생법까지 보시면서 좀 조정 시에 모아가시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10% 오르고 있고요. 주간으로 보면 벌써 20%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관심들이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오 솔루션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오늘 좀 이제 못 들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추후에 또 좀 기회가 있겠죠. 신영목의 히든 밸류 바이오 얘기 또 관심 기업은 바이오 솔루션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